안녕하세요. 건강참고서입니다. 오늘은 실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게 해주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867만 명이고 이 중 추정되는 치매 환자의 수는 약 88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새로운 치매 치료제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이것도 아직은 증상이 가벼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매 발병 초기에 이를 발견하고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먼저 치매 발병을 예측하게 해주는 그런 전조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귓불 주름입니다. 귓불에 생긴 대각선 모양의 주름이 치매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경희의료원과 삼성의료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귓불에 대각선 주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의료원의 이진산 신경과 교수는 귓불에 주름이 생겼다면 이것은 인지장애, 특히 대뇌의 백색 변성, 대뇌의 허혈성 질환, 그리고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물질이 쌓였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가 있는데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따르면 치매 환자들 중에서 뇌혈관의 변성이 중증 이상이면서 뇌조직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끼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귓불 주름이 7.3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혈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귓불에는 미세혈관이 분포해 있는데 이곳에 혈류가 감소되면 귀의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서 주름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귓불 주름을 경계로 해서 미세혈관이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환자의 뇌를 MRA로 촬영을 해보니까 역시나 뇌에 작은 혈관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귓볼 주름은 치매 이외에도 심장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미국 내과저널에 따르면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241명 중에서 무려 78.8%에서 귓볼 주름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귓볼 주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치매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귓볼 주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밝혀진 만큼 치매나 뇌졸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호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눈 망막에 있는 노란색 반점입니다. 캐나다 퀸스 대학교의 연구팀은 60에서 92세 성인 117명의 눈을 검사해 본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25.4%가 망막에서 노란색 반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은 4.2%만이 노란색 반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2년 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눈을 검사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이 노란색 반점이 더 넓어지고 그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노란 반점이 드루젠이라는 물질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루젠이란 지방과 칼슘이 결합해서 생긴 침전물입니다. 우리의 눈 망막은 뇌 중추신경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드루젠으로 인해 안구 혈류가 줄어들었다면 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즉 눈의 혈류 감소가 뇌의 혈류 저하로 이어지고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눈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를 예측하는 것이 뇌를 검사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드로젠으로 인한 이 눈의 반점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 전문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심한 잠꼬대와 거친 잠버릇입니다.
잠을 자면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정도의 잠꼬대는 정상이죠. 그러나 팔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이것 때문에 자주 다친다면 치매나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면 시간은 안구를 빨리 움직이면서 꿈을 꾸는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꿈을 꾸는 렘수면 시간에는 뇌간의 조절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점프를 하더라도 실제로 현실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움직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근육을 마비시키는 뇌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렘수면 중에 근육이 제대로 마비되지 않아서 꿈속에서 하는 과도한 움직임이나 이상행동을 실제로 하게 되고요. 이것은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캐나다의 맥길대에서 렘 수면 시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 환자 1280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73.5%에서 파킨슨병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 귓불주름, 망막의 노란 반점, 수면 이상 행동 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매 증상은 아니지만 향후 치매 발병과 연관 관계가 큰 전조 증상입니다. 얼핏 보기에 치매 증상으로 보이지 않아도 곧 치매가 시작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 이외에도요, 주변 분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그런 증상을 보이신다면 이것 역시 치매의 극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의 맛이 평소와 많이 다른 경우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뇌의 두정엽이 손상돼서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서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고요. 음식의 간을 잘 맞추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단맛을 선호하게 돼서 설탕을 많이 넣거나 또 달콤한 간식을 자주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TV 볼륨이 커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치매 초기에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TV에서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볼륨을 키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낮잠입니다. 낮잠이 많아지고 낮에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루이 수체 치매 환자에게서 많이 보이는 초기 증상입니다. 낮잠이 잦고 길어지는 것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일 수 있는데요. 이런 병리 현상은 뇌의 각성을 촉진하는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쳐서 낮잠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성격의 변화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의심이 많아질 수 있는데요. 이런 성격의 변화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치매 증상이 나타나서 치매로 진단을 받기 이전이지만 향후 치매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며 생기는 일반적인 노화 증상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의심된다면 미리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식이요법이나 운동, 또 약물 치료 같은 적절한 처방을 받으신다면 최대한 발병과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힘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